여러분, 사덕지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장 속기를 할 때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당연히 가장 필요한 것은 속기 키보드입니다. 완전 필수죠. 가끔 제가 속기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댓글에 키보드 받침대는 뭘 사용하시나요? 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질문이 뭔지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따로 받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키보드 뒤에 보시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이 부분을 이용하는 거랍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손가락이 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세워서 사용하는 게 손목에 무리가 덜 가서 항상 세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당연히 현장에 나가게 되면 책상의 높낮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높고 때로는 너무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편하게 무릎에 놓고 이렇게 칩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제가 무릎에 놓고 속기하는 모습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지금은 익숙해서 오히려 무릎에 놓고 칠 때가 더 편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 필수품은 노트북. 현장에 나가게 되면 키보드와 노트북을 함께 챙겨야 하기 때문에 노트북은 무조건 가벼운 걸로 추천해드립니다. 저도 가장 가볍다는 LG 그램 사용하고 있어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원래 11인치를 쓰다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13인치로 바꿨더니 딱 적당합니다. 그리고 맥북을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iOS는 키보드 연결에는 문제가 크게 없지만 속기 프로그램 등이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iOS는 비추하긴 합니다. 윈도우 기반의 OS를 쓰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속기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이 LG의 그램, 삼성의 갤럭시북, 레노버의 슬림, 서피스의 고 등등의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트북은 가장 가벼운 제품이 최고입니다. 사양은 영상이 버퍼링 없이 돌아가는 수준, 분조 작업이 원활한 수준이면 될 것 같습니다. 노트북이 없는데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처럼 현장 속기가 업이 아니시라면 그냥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데스크톱이나 태블릿 PC 등을 사용하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라이브 콘텐츠나 원격 등 재택근무할 때는 집에 있는 데스크탑으로 사용하고 노트북은 현장에서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물품은 이어폰입니다. 현장에서 생중계로 문자 통역을 송출할 경우 현장의 마이크와 연결된 오디오 기기를 사용해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럴 거면 이어폰이 꼭 필요합니다. 이어폰은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은데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제가 귓구멍이 작은 편이라 일반 이어폰을 사용하게 되면 자꾸 귀에서 이어폰이 빠지는데 이 제품은 고정도 잘 되고 음질도 너무 괜찮아서 몇 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재구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물품은 이 USB 어댑터입니다. 필수까지는 사실 아닌데 현장에 나가게 되면 USB형 포트를 쓰게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키보드를 저희는 USB 포트에 연결을 해야 하고 USB를 따로 사용할 때도 있고 스마트폰을 충전해야 할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 USB 포트로 된 생중계 송출선을 연결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USB 포트를 쓰게 될 일이 많아서 USB 어댑터 정도는 가지고 다니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사실 생중계 송출은 대부분 HDMI 연결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HDMI 연결이 불가능한 노트북이라면 변환젠도 또 가지고 다니시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다음으로 필수품까지는 아니지만 가지고 다니면 좋을 USB. 저는 제 노트북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노트북이나 현장에 있는 데스크톱을 이용해서 문자 통역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속기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 등에 담겨있는 USB 등을 꼭 함께 들고 다닙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기도 하고 요즘 네이버 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도 잘 되어 있어서 드라이브를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다만 저는 가끔 드라이브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에 실행이 안 되는 프로그램들이 종종 있어서 예비책으로 USB를 들고 다니긴 합니다. 다음은 태블릿 PC 등 듀얼로 모니터링 사용이 가능한 기기인데요. 사실 저는 안 들고 다니긴 해요. 저는 그냥 노트북에 여러 가지 창 띄워서 사용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아무리 가벼운 노트북을 들고 다니더라도 키보드와 같이 들고 다니게 되면 무거워서 굳이 저는 태블릿까지 들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그 두 가지만으로도 어깨가 빠질 것 같다고요. 그렇지만 문자 통역을 나가게 되면 참고 자료들이 방대한 경우가 많아서 저처럼 이렇게 여러 개 창으로 띄워놓기보다는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중계로 진행되는 문자 통역 현장 같은 경우는 자막이 잘 송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중계 화면을 태블릿에 띄워놓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조그맣게 띄워놓고 봐요. 아무튼 추천해드리기는 합니다. 다만 저는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여러 창을 띄워놓고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노트북 충전기, 마우스 등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그리고 노트북 파우치에 노트북이나 키보드를 담아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가방에 잘 고정되어 있어서 그냥 키보드와 노트북 다 모두 덩그러니 들고 다닌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말 중요한 스마트폰 충전기. 이거는 정말 필수예요. 대부분 현장에서 와이파이는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서 현장 와이파이보다는 테더링, 즉 핫스팟을 이용해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나요. 그러니 충전기는 무조건 꼭 챙겨서 다니셔야 합니다. 이 와중에 저는 조금이라도 무게를 덜어내고 싶어서 어댑터까지 통으로 들고 다니지는 않고 다행히 제 노트북에 이렇게 C-타입 포트가 있어서 충전 선반 들고 다녀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핫팩입니다. 지금은 날이 따뜻해져서 상관없겠지만 겨울에 손 시려운 상태로 속기하시면 손가락이 꽁꽁 얼어서 잘 안 쳐지시는 거 여러분 한 번쯤은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게다가 저는 정말 극심한 수족냉증을 앓고 있어서 정말 호호 이렇게 불어가면서 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핫팩을 하나씩 꼭 챙기고 다닙니다.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센 현장은 손이 너무 시려워서 사계절 내내 저는 들고 다니는 편이랍니다. 필수품은 아니지만 나는 수족냉증이 있다 하는 분이시라면 꼭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텀블러입니다. 저는 잘 안 들고 다니기는 하는데 요새는 일회용컵이 반입이 안 되는 곳과 종이컵이 없는 현장이 많아서 커피나 물을 마시려면 개인 텀블러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가끔 제가 커피를 새로 사서 입장하려는데 문 앞에서 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텀블러를 챙겨 다니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긴 해요. 하지만 저는 가방이 더 이상 무거워지고 부피가 커지는 게 싫어서 그냥 입이 쩍쩍 마르더라도 건조한 상태로 물 안 마시고 일하긴 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단백질 쉐이크 타서 마시느라 텀블러도 잘 들고 다니기는 해요. 확실히 들고 다니는 게 훨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해드립니다. 환경에도 물론 유익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방을 뭘 들고 다니냐는 질문이 정말 많으셨는데 그래서 준비한 속기용 가방 추천입니다. 사실 추천이라기보단 그냥 제가 쓰고 있는 제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속 써보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제가 많이 들고 다니는 백, 이 고야드 백입니다. 저는 원래 고야드의 아르투아 PM 사이즈를 사용했었는데 이 아르투아는 지퍼가 있어서 정말 들고 다니기가 편했거든요. 근데 고야드의 같은 PM 사이즈라도 아르투아는 좀 작게 나온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지금은 가장 무난한 생루이백 PM 사이즈로 들고 다닌답니다. 왜 똑같은 PM 사이즈인데 바꿨냐고 여쭤보시면요. 제가 체구가 그렇게까지 큰 편은 아니라 GM이나 MM 등 다른 보다 더 큰 사이즈는 또 들고 다니기에 너무 크더라고요. 마치 제가 가방이 아니라 가방이 저를 이렇게 끌고 다니고 조정하는 느낌? 다만 생루이백은 What's in my bag 수준으로 내용물도 다 보이고 짐도 헝클어져서 저는 이너백에 이렇게 고정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 이너백 정말 여러분 강추해요. 케이블 선이나 노트북 키보드 등 구분해서 다니기 정말 최고입니다. 두 번째는 백팩. 앞서 소개해드린 고야드백 참 예쁘고 참 좋죠. 하지만 숄더백이다 보니 어깨 한쪽에만 멜 수 있어서 먼 거리의 현장을 갈 때는 정말 한쪽 어깨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어깨 불균형이 진짜 심해졌어요. 그래서 구매한 백팩이랍니다. 이 가방의 좋은 점이 뭐냐면 어깨끈이 정말 넓고 튼튼해서 아무리 무거운 무게로 들고 다녀도 가방이 처지지 않아서 허리나 어깨에 무리가 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캐주얼하면서도 비즈니스스러워서 대부분의 코디에 다 잘 어울린답니다. 저는 무난하게 블랙 컬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천템은 또 백팩입니다. 다만 완전 다른 스타일의 백팩이에요. 제가 저번에 교육 속기 하고 있다는 이야기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대학교로 요즘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과 잘 어우러지기 위해서 요즘 대학생하고 비슷하게 옷 입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가방이랍니다. 캐주얼하게 메고 다니기 위해서 준비한 가방인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들고 다녀요. 다만 이 가방은 앞서 소개해드린 백팩보다는 어깨끈의 힘이 약해서 어깨가 조금 더 아프기는 해요. 그래도 숄더백처럼 한쪽에만 메고 다니는 것보다는 훨 나으니 저렴하고 캐주얼하게 들고 다니기에 가성비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방 말고도 노트북 가방이나 메신저백도 많이 들고 다니시던데 저는 그냥 숄더백이나 백팩이 최고인 것 같아요. 격식 차릴 만한 현장에서는 숄더백, 휘뚜루마뚜루 들고 다닐 만한 건 백팩. 그 두 개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깨를 생각한다. 그냥 무조건 백팩 추천. 여러분 이렇게 해서 현장 속기나 문자 통역할 때 필요한 물품
제품에 대해서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충분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자통역 현장을 위주로 영상을 항상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문자통역에 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준비물을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 남겨주시면 후다닥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완연한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들 일교차 주의하시고 기분 좋은 이날 가득하시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